콘테마저 처참하게 실패하자 거의 모든 매체들이 다음 시즌에는 케인이 팀을 떠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케인이 트로피를 들기 위해서 우승이 유력한 팀으로 이적할 거라는 어쩌면 매우 당연한 얘기였죠. 손흥민보다 한 살 적은 93년생으로 한국 나이로는 이미 30이 넘었고 만 나이로도 이번 시즌이 끝나면 변명의 여지 없는 30입니다. 현재 전성기를 달리고 있지만 그 기량이 곧 떨어질 거라는 건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승을 위해서 팀을 떠나는 것이 커리어를 생각하면 옳은 선택입니다. 때문에 케인은 오는 여름에 우승권 팀으로 이적할 거라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뉴캐슬에서 뛰었던 축구 전문가 데런 암브로스는 최악의 경우에 케인뿐만 아니라 손흥민도 팀을 떠날 수 있다면서 강력한 경고를 했었죠. 그는 영국 토크 스포츠에 출연해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공격수다. 케인이 떠날 경우 손흥민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이적을 고려할 것이다 라면서 토트넘이 손흥민과 케인을 동시에 잃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실제로 이적이 가능한지 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손흥민이 올 시즌 최고의 폼에 근접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다. 많은 클럽들이 여전히 손흥민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면서 손흥민의 실력이 충분히 많은 팀들의 관심을 끌 거라고 했고요. 어떻게 보면 암브로스의 분석은 가장 정석적인 분석입니다.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두 명의 월드 클래스가 있을 때도 우승을 못한 게 토트넘인데 둘 중 한 명만 팀을 떠나도 우승에서는 더 멀어지는 거니까요. 손흥민도 우승을 경험하려면 토트넘을 떠나는 게 맞습니다. 또 다른 매체인 익스프레스는 토트넘이 완전 리빌딩을 위해서라도 손흥민을 판매할 거라고 봤습니다. 케인이 떠나면 구단은 완전한 리빌딩을 위해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 손흥민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라면서 금전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죠. 두 가지 예상 모두 논리적으로는 딱히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손흥민이 직접 잔류 의지를 밝히면서 이런 예상들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선수 본인이 그렇다는데 전문가가 무슨 소용인가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된 이상 오히려 토트넘에서 리그 150골, 토트넘 구단 역대 득점 200골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세우면서 케인이 아니라 손흥민 위주로 토트넘을 개편하는 것이 현재 가장 최선의 방향입니다. 케인을 비싸게 팔고 그 돈으로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영입하는 게 손흥민 득점에는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마저 무참히 깨뜨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일단 오래전부터 케인을 노렸던 5대 리그의 지배자 중 하나가 케인의 영입을 포기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팀은 바로 바이에른 뮌헨인데요. 뮌헨은 분데스리가의 맹주로 최근 10년 연속 리그 우승을 한 UEFA 기준 전세계 2위 클럽입니다. 레반도프스키가 팀을 떠난 이후에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어서 꽤나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케인을 영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일 수 있습니다. 케인이 오면 리그 우승은 당연하고 챔스 우승도 노려볼만 하잖아요. 다만 케인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싶어 해서 실제 이적 가능성은 좀 낮게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뮌헨의 레전드이자 역대 최고의 미드필더로 불리는 마테우스가 케인의 이적을 대놓고 반대했습니다. 너무 늙었고 너무 비싸다라면서 케인 이적설을 일축한 겁니다. 마테우스는 케인을 영입하느니 오시멘이나 콜로무아니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케인에게 1억 유로를 쓰는 건 과하다고 평가한 건데요. 이미 은퇴한 마테우스가 뮌헨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독일 내에서 마테우스의 정보력은 매우 뛰어난 수준입니다. 한지 플릭 감독의 대표팀 선임과 나겔스만의 뮌헨 부임 모두 마테우스가 정확히 맞췄거든요. 이번에 케인 이적에 대한 것도 아마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뮌헨은 케인 영입에서 이제 손을 뗐다고 봐야죠. 그럼 이제 가장 유력한 건 메뉴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난 시즌 보내달라고 떼를 썼던 맨시티에는 혼란이 와버렸고 첼시는 이미 수천억을 써서 케인까지 영입할 리는 없겠죠. 토트넘을 상징하는 선수가 앙숙인 아스날로 갈 리도 없고 리버풀은 이적료가 없어서 벨링엄 영입도 포기한 상태니까 남은 건 메뉴뿐입니다. 케인을 영입할 만한 돈이 있고 실제로 우승 도전을 할 수 있는 건 메뉴밖에 안 남았잖아요. 정통 9번을 찾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토트넘 전문 기자인 알레스데오 골드는 개인 채널에서 토트넘은 케인을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고 케인 역시 토트넘과의 재계약을 긍정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라면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대반전인데요.
다음 시즌 토트넘은 아마도 챔스 진출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이 재계약을 생각한다?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케인이 안 떠나면 손흥민은 또 2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토트넘이 다음 시즌에 우승을 할 것 같지도 않으니 아무도 토트넘이 뭘 원하는 건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파라티시 한장은 장부 조작으로 전 세계적인 자격 정지를 당해서 토트넘에서도 휴직을 했고, 레비 회장은 언제나처럼 침묵하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자르면서도 그 밑에 있던 코치들은 남겨놓는 괴상한 행동은 물론이고, 그 남은 스텔리니 코치는 강등권 팀들을 상대로 꾸준히 졸전을 펼치고 있고요. 손흥민도 그렇고 케인도 그렇고 왜 토트넘에 남으려고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지만, 자기들이 뭐 그러겠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앞으로도 케인은 계속 페널티킥, 프리킥 다 몰아차고 시어러를 넘으려고 할 텐데, 그러면 손흥민은 우승도 못하고 개인 기록도 손해를 보는 매우 안 좋은 상황에 놓입니다. 차라리 그냥 모두의 예상대로 케인이 팀을 떠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요. 글로벌 스포츠 매체인 디 애슬레틱이 내놓은 기사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트넘이 케인보다 구단의 우선순위를 앞세울 때가 왔나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의 기사입니다. 토트넘은 전성기에 접어든 세계의 선수가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재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감독을 임명했다. 그래서 마침내 함께 첫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했다. 케인보다 한 살 많은 손흥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포체티노 이후 부임한 무리뉴, 누누, 콘테는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토트넘을 떠났다. 4주차에 접어든 새 감독 물색도 마찬가지다. 케인은 오는 7월에 30세가 되면서 이때부터 계약의 마지막 해에 접어든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에 케인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다. 하지만 케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토트넘은 케인이 없는 시대라는 무서운 현실을 직시하는 시점을 맞이할 것이다. 이 매체 역시 토트넘이 케인이 없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제는 케인에게만 의존하던 과거의 태도를 버리고 적절한 장기 계획을 세워야만 토트넘이 살아날 거라고 봤습니다. 그동안은 케인을 위해서 구단의 모든 것을 집중해 왔지만 이제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케인이 재계약을 한다고 해도 구단의 근본적인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결국 또 실패를 반복할 뿐입니다. 매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미친 짓이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천재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명언인데요. 케인을 떠나보내는 것이 어쩌면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른 건 하나도 바꾸지 않고 케인만 붙잡는다고 해서 우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감독만 계속 갈아치우는 게 아인슈타인이 보기에는 더 미친 짓일 수도 있다는 거죠. 케인의 거취에 따라서 손흥민의 상황도 달라지니까 궁금할 뿐, 케인의 태도나 분명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갈라서라 그냥.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